멘트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마 지난 우리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10년의 여정 가운데 여러 모양새로 함께 해 주셨던 동반자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좋은 이웃인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또 새로운 10년을 함께 꿈꾸고 기대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 이 정도의 목차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성과의 공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설립 배경, 그리고 설립의 과정들, 어떤 조직 운영 문화와 특성을 갖고 있는지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성과와 또 과제,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고 하면 가장 두 가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이 출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겁니다. 앞서 박주영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일무이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3년 9월에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의제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반영한 연구를 수행해서 경기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했던 그런 노력을 지속해온 기관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3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개원 10주년을 좀 기념하면서 2021년부터 경기도 교육연구원 10년사 기획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설립의 과정들, 그리고 조직의 특성들, 연구 성과들을 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2022년에 수행했던 기본 연구인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교육사적 의미와 또 운영 특성이라는 연구로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들도 대부분 이 연구 보고서에 터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연구 보고서에서 다운받아서 자세한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좀 성찰하면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설립 배경,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박주영 교수님께서 간략히 또 말씀 주신 게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설립을 좀 추적하다 보면 2009년도까지 좀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최초로 주민 직선제로 경기도 교육감이 선출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당시의 시대 환경, 시대 정신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여러 가지 혁신교육의 정체성, 그리고 개념, 정책 개발과 관련된 노력들, 그리고 그 실증적인 연구가 너무나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들, 그러한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을 이론화하고 또 정책 시나리오를 좀 구안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전문 연구기관을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필요에 맞는 기능과 또 조직 형태를 좀 도출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합의들이 좀 나오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법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이 되었고요. 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가 수행이 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그 연구를 수행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그 직속기관이었던 그 연구정보원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도교육청의 법인 설립팀이 구축이 되고, 2013년 5월에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조직의 성격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형태를 가진 시도교육청의 그 연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요. 그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례와 또 정관이 제정되기에 이르릅니다. 저희 정관을 보면 저희 기관의 목적은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에 저희가 새롭게 정립한 저희 연구원의 미션과도 동일한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난관을 좀 해결했다면 두 번째 난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재단법인 전환에 대해서 찬반의 논리가 너무나 팽팽하게 공존했던 것입니다. 찬성의 논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그 교육자치 시대에 어떤 정책 개발의 연구기관으로서 필요성, 그리고 지역에 특화되고 보다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원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 가지 찬성의 논리들이 있었고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거는 현장성이 부족한 연구직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기존 전문직과 또 우리 그 일반직의 자리를 또 외부인이 차지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또 그 연구정보원이 했었던 교원을 지원하는 연구학교 같은 그런 역할들을 또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한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재단법인 전환으로의 어떤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연구원을 운영해온 방향에 찬성 논리든 반대 논리든 다 좋은 참조 사항으로 저희가 유념하여서 진행해 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숱한 난관을 거쳐서 드디어 2013년 9월에 개원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7월에 설립 허가를 받고요. 9월 2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이 대강당에서 개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는 당시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지사, 경기도 의회 의장 도 계셨고, 저희 초대 이사장이신 한환상 이사장님, 그리고 정원호 원장님도 다 참여하셨고 400여 분의 경기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커팅, 그리고 현판 제막식,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기념 식수도 이때 또 심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매년 출연하는 60여억 원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설립 당시에는 정원 50명에 42명의 규모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에 대해서 여러 난관을 거치고, 그래서 설립은 무사히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그때 마련돼 있었던 것은 저희의 어떤 기본 계획과
그리고 정관 정도였습니다. 실제적인 운영 방침이나 지침 같은 부분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고요. 특히나 우리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 그리고 비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개원 이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명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립하게 된 설립 초기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중장기 발전 목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미션, 교육 연구를 통해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 현장 주체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현장성 있는 연구, 그리고 경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성 있는 연구, 또 연구원으로서의 독립성을 또 확보한 자율성을 확보한 독립성, 그리고 경기 교육의 어떤 우수 사례를 대한민국 교육을 견인하는 연구로 승화하는 선도성, 마지막으로 교육학 바탕으로 다른 학문들과의 학제간 연구까지 확대하는 통합성, 이러한 부분들의 핵심 가치로서 처음에 정체성을 수립을 했고요. 이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거쳐서 미래 지향과 연대라는 가치가 추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2024년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내외에 아까도 박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내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들이 변화하고 그것들을 부응하기 위한 또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션은 우리 정관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의 비전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10년간 운영해 왔던 어떤 조직의 운영 특성과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크게 한 6차례의 조직 구성의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초기에는 목적 사업 중심으로 3부 1처 3팀 체제로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1실, 3부, 1센터 3팀,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또 조직이 3개의 조직이 추가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조직을 운영했던 원리를 좀 정리하자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과 균형, 그리고 공영, 또 더 강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상 이사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이 원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경기도 교육청과의 업무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교육청은 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첫 번째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조직 운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조직에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협치를 아실 것입니다. 협치를 넘어서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공영의 원리입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목표를 함께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 그것을 공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원리를 공영의 원리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의사결정 기구에 다양한 직급, 직렬의 분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약속된 부분들은 서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운영의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강한 민주주의의 원리는 저희 연구원이 최일선 연구 공동체라는 그런 위상과 지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규모상 작지만 강한 강소 조직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런 그 강소 조직일수록 또 연구 수행의 조직일수록 민주주의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통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들 간에 더 관용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관계의 밀도를 높여가는 그런 조직 운영의 원리로서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연구원을 어떤 단순히 일하는 직장을 넘어서서 여기서 본인의 존재성을 발현하고 또 그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운영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운영의 원리는 저희 그 연구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연구 수행의 절차와 문화에도 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수행 문화에 있어서 규정과 규칙에 따른 연구 수행 절차에 있어서의 공통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공주는 저희 연구 사업 수행 규정과 연구 사업 규정과 연구 사업 수행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함께 정하고 또 함께 협의해서 정하고 이것들을 따라서 진행해가는 절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과 배분에 있어서 연구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연구의 계획에서부터 연구의 수행 그리고 연구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요, 과제를 선정하고 또 여러 단계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서 질 높은 연구물을 생산하고자 그렇게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연구 수행 절차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 있으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성과 그리고 성과 공유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700여 편의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700여 편의 연구 결과 하나하나가 저희 연구원의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교육 그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연구원의 성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사유하는 교육 연구의 산실로서의 교육 연구 성과로 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그 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 어떤 정치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때 요구받았던 것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의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 경기 혁신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혁신교육 관련된 정책 성과와 또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한 제도와 조직 또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연구도 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경기혁신교육의 이론적 토대 구축 관련해서는 혁신교육의 개념, 의, 철학적 지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철학과 정책 특성 분석 연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혁신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마을과 지역사회로 확장해가는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 미래교육과 연결하여서 일관성 있는 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어떤 연구까지 그 혁신교육의 지평을 확장시켜서 수행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알고 기억하시겠지만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그 논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쟁적이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학술적인 과학성을 갖추고 그 성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혁신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곳의 교사라든지 그 목소리들을 담아서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혁신교육지구나 또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 같이 혁신교육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고 또 그 원칙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들도 다수 수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의 어떤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연수원과 같이 지원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도 또 다수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는 사실은 경기도에서만 끝나지 않았고요. 다 그 전국적인 확산, 그래서 타 지역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서 그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포, 가평, 성남, 시흥 등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충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혁신 교육 관련된 연구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본 연구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어떤 교육사적 의미와 운영 특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중 한 분이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3가지였는데 하나는 만들어가는 연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연구 과정, 진행 과정에서 현업 담당자와 연구진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 결과들을 도출해 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2번째는 정책적 타당성과 이해도를 높여주는 연구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 데이터 그리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진의 해석이 전달됐을 때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그 정책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는 연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물들이 학교 현장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또는 다양한 연구회의 참조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10년의 연구를 혁신교육 연구의 중심이라고 한 축을 설명했다면 다른 한 축은 새로운 시대를 사유하는 교육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사유의 결과로 어떤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들 통해서 교육적 변화를 통해서 또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그러한 연구를 새로운 시대를 사유하는 교육 연구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좀 했습니다. 크게 2가지 연구 성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사회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와 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 그리고 교육 주체에 주목하는 연구로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가 던져준 화두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교육계에 했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쟁과 입시와 또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학습, 협력, 또 과정, 그리고 역량, 함양, 교육 생태계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또 2010년대 초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풍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확대되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또 교육,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교육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수 수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교육의 방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목소리를 내었고요.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표준, 뉴노멀, 새로운 표준을 넘어서서 더 좋은 표준을 모색하는 그런 교육의 전환 관련된 논의들도 저희가 다수 수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해서 들여다보았고요. 코로나19와 교육 그 연구 시리즈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생활이라든지 또 학습 복지, 교사의 전문성, 그 학교 자치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19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과 교육 주체에 주목하는 연구는 교육과 평등, 또 차별, 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다문화 배경, 그리고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부진 학생 등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실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이 되었고요. 또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경기도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에 주목하는 연구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을 해왔던 연구입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 또 교사의 어떤 직무 스트레스나 여러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도 다수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저희가 나누는 노력들도 다양하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오늘 이런 자리처럼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이런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 나눔의 장을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요. 교육시선 오늘 받아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또 경기교육 이음, 최신 저희의 그 웹진입니다. 그리고 교육 데이터 인사이트 등 또 대중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종단 연구, 학교교육 실태조사, 그리고 경기 기초학력 종단 연구 등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기관과의 수탁 연구를 통해서 경기교육의 어떤 연구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 또 협력을 위한 노력들도 해왔고요. 올해는 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또 교육부로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사업도, 수탁 사업도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의 그 공동 워크숍이라든가 또 공동 연구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비상근 교직원의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하거나 정책 아카데미 등을 수행하면서 교육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연구직 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 모임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등의 교육 훈련 지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4년 6월에 창립된 그 전국 공공연구노조 경기도 교육연구원 지부와의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영의 그 원리 또 더 강한 민주주의 원리를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동안 수행했던 여러 행사들에 대한 사진들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루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새겨야 할 부분들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또 지금 시대에 맞게 또 심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혁신이 곧 또 사회 혁신과 연결된다는 설립 당시 비전을 나름의 내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육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또 공론의 장에서 확산해가는 노력은 여전히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저희 연구원이 또 정립된 미션, 앞서서 정관에도 저희 사업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전문 정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발제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핵심 가치는 미래지향, 연대, 그리고 현장성, 선도성, 지역성이라는 기존의 핵심 가치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핵심 가치인 가치 창출,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창의 발상, 또 고객 만족에 이르는 이러한 새로운 핵심 가치로 또 심화 발전하는 노력을 저희가 더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의 성과 또 연구의 성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나 내부 구성원들이 해왔습니다. 이 내부 구성원들이 그러한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새로운 미션을 상기하면서 실현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있기까지 경기도 교육연구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 시도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실상 모험이 있고 실험이었는데, 그러한 실험을 감행해 준 경기도 교육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도의회와 또 여러 현장의 학교들 그리고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도 여전히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와의 연계 협력까지도 저희가 연구기관으로서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저희가 운영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책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요. 사실은 그것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성과가 저희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이자 또 다른 막중한 책무성 또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